안녕하세요. 배수록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승희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님, 최근에 출장 중에 업무용 차량으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망한 근로자가 업무상재해에 해당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어요. 네, 산재보상은 무과실 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근로자의 고의나 자해행위, 범죄행위로 인해서 부상, 질병, 장애,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은 중앙선 침범 행위를 범죄행위로 보지 않은 것인지, 범죄행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행위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인 범죄 개념이랑 법률적인 관점에서 형식적 범죄 개념으로 나뉘는데요. 실질적 범죄는 쉽게 말해서 우리 형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형식적 범죄는 행정법규상 범죄 행위로 도로교통법상의 범칙 행위들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무사님, 그러면 이제 형법 위반 행위는 사실 반사회적인 행위니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해가 되는데 행정법규 위반도 다 업무상 재해가 부인이 되는 건가요? 일단 근로복지공단은 형법상 자연범뿐만 아니라 행정법규상 법정범까지 모두 범죄행위에 포함시켜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호위반, 무면허, 중앙선 침범과 같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12개 중대 항목에 대해서는 모두 범죄행위로 보고 산재로 승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과 관련된 사건이기는 한데 과거의 대법원도 범죄행위에는 고의적인 범죄행위는 물론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도 모두 포함이 되며 형법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특별법령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여기에 제외되지 아니한다라고 할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12장의 범칙행위도 위 범죄행위에 포함이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한 적이 있어요. 공단도 이 입장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대법원은 중앙선 침범 행위에 대해서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중앙선 침범 행위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에 해당이 되는데 어떻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었을까요? 기존에 대법원 판례를 뒤엎었다라고 봐도 될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뒤집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번에 대법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하급심에서는 꾸준하게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심지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건에 대해서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하는 사례가 줄줄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로자인 재해자 본인이 아니고 이제 반대편에 사고 유발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재해자한테 이제 중과실로 사고를 냈다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중과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고가 업무상 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보거나 좀 다양한 측면에서 업무상 재해 범위를 넓게 인정해주고 있는 추세가 있었습니다. 딱히 범죄행위 범위를 좁게 봐야 된다, 혹은 넓게 봐야 된다 이런 입장에 근거해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대법원 판례가 나온 건데요. 이번 대법원 판례도 범죄행위를 좁게 해석해야 된다는 입장을 바뀌었다기보다는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사고 발생 경위나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고가 업무 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안에 있다라고 볼 수 있다면은 그러한 위험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면은 사실상 해당 사고는 범죄 행위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서 발생한 게 아니라고 본 겁니다. 네, 이번에 대법원 판례도 결국 이 사건은 장거리 운전을 해서 쌓인 업무상 피로도가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본 거거든요. 이번 대법원 판례 말고도 많은 지방 법원에서는 도로 상황 자체가 사고 다발 지역으로서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해도 사고가 발생을 쉬운 곳이고 업무상 피로도가 쌓여 있었다거나 혹은 반대편 운전자의 과실이 높은 교통사고인 점을 모두 고려해서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방법원 판례가 많이 나와도 여전히 근로복지공단은 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범죄 행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건은 공단에서 대부분 현재 불승인으로 처리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해당 건을 행정소송으로 가져가면 법원에서 이제 결과가 뒤집히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죠. 네, 행정소송에 가면 공단의 패소가 계속된다는 의미인 거거든요. 사실 공단 자체도 1심에서 이런 판결이 나면 항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사건이 1심에서 확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급심 사건 수에 비해서 사실상 대법원 판례가 많지는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으니까 이제 공단에서도 입장을 바꾸고 좀 더 폭넓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줄지 여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범죄행위와 산재, 특히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교통사고와 산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